예, 투자자들의 시선은 뭐 항상 넥스트 다음은 무엇이냐에 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슈든 매크로든요. 시장 흐름을 미리 좀 우리가 가늠하고 주도 섹터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 좀 이슈 가운데 글로벌 미국 경기 침체 이슈가 표면적으로 나오면 주가 급락했었잖아요. 물론 네. 지금은 이제 올라왔었는데 경기 침체 논란이 이제 과했다고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냐 좀 논란들이 있습니다. 경기는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박사님 판단은 어떠세요?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자라보고 놀란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데 최근 현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는 GDP 규모가 24조 달러 명목 규모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거의 22년 초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할 때는 잠시 경제가 이제 침체로 갈 뻔했지만 그 뒤로는 계속 서비스나 소비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호조를 뭘로 측정을 하나요? 예상치 대비해서 그 실측치, 경제지표 실측치가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비팅한다고 그러죠. 항상 이겼습니다. 항상 좋아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그게 주춤하고 있어요. 근데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서 침체론을 가져오는 것은 어색하다. 지금은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약화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있으면 마라톤은 이제 굉장히 장거리를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잠시 잠깐 주춤했다고 그래서 절반쯤 왔는데 저 선수가 이제 뒤처지고 있으면 저 선수는 이제 꼴찌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미국은 우리가 페드의 금리 인하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11월 대선입니다. 대선이 되면은 어쨌든 이제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지만은 초기에는 재정 지출을 인프라 투자 이건 양당이 다 민주당 공화당 그렇겠죠. 다 동의하는 건데 초당적인 합의를 항상 이루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그럼 왜 잠깐 휴직이 왜 쉬고 있는 것이냐 보시면은 현재 최근에는 이제 바이든이 작년도 이후에 임시 예산안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이건 시장에 화두가 안 되는데 그 2, 3개월 한 번씩 예산안 합의를 받아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극적인 지출을 못 하다 보니까 슬로우다운도 좀 불가피했다 이런 이제 판단입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이셨고요.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준비하는 뭐 미국의 지표들 뭐 임금이나 고용이나 이런 이제 지표들을 쭉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보여드린 자료 가운데 뭐 특별히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십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우리가 한 4-5개 정도 어색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표를 제가 하나만 좀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샤메 법칙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샤메 법칙이 우리 이제 아주 쉽게 이제 생각하시면요. 최근래의 3개월치 실업률 평균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평균한 숫자가 12개월 전에 최저치 가장 낮았던 숫자하고 뺍니다. 그래서 0.5%포인트 이상 커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침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이 샤메 법칙이 언제 만들어진 건데 19년도에 페드 이코노미스트였던 샴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샴이라는 분이 이걸 만들 때만 해도 경제활동 참가가 항상 적극적이었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이민자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일하려고 하고 백인 근로자들도 계속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을 계속 했다는 코로나 거죠. 전인가 보죠?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 직후에 이제 경제활동을 안 하기 시작하죠. 왜 돈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민자들은 많이 떠나갔죠. 근데 최근 들어서 24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민자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민들이 돈이 많이 부족했나 봐요. 여기는 이제 추정밖에 할 수 없는데 개인적인 인터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돈이 많이 부족했는지 이분들이 다시 경제활동 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거의 이민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백인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엘리트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오래 쉬셔가지고 숙련이 안 됐어요. 근데 임금에 대한 눈높이만 높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뭐로 잡히냐. 바로 왼쪽의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잡해 보이시지만 실업률이 도대체 어디서 실업자가 많이 잡혔나요? 이거를 도식화한 겁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자료인데 보시면 파란 게 뭐예요? 파란 게 엔트런트. 예? 신규 진입자. 엔트런트. 그러니까 새롭게 그동안 쉬시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실업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분들이
그러면 쉬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쉬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일자리를 팍팍 주지는 않는다. 찾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죠.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일자리 찾기 어렵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샴의 네. 이 비율 자체가 이제 슬슬 올라가면서 아마 0.5 이상 치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경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마찰적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구직 활동을 안 하다가 네. 이제 들어가가지고 찾으려고 하면은 쉽게 못 찾는 거예요. 네. 눈높이는 높고, 그 다음에 기업 관리자들은 왜 저런 사람들이 지원하지? 이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찰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얼마나 가느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올 하반기 내내 이 샴 인디케이터는 살살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찍고 터닝을 할 거다. 0.6, 0.7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엔 터닝을 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미국의 자연 실업률은 지금 CBOE라는 그 의회 예산제에서 4.2나 4.3을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은 완전한 고용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평균적인 균형적인 실업률이 한 4.2, 4.3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4.1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하에서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침체로 간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어색하다. 상당히 어색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이 이만큼 이제 가득 채워 있었어요. 이제 욕조에 물이 굉장히 가득 차 있어. 항상 이제 뭐라고 해야죠? 항상 넘쳐났습니다. 물이 넘쳐나서 항상 여유로웠어요. 근데 물이 약간 3분의 1 정도 줄었어요. 그때 이 인물들이 완전히 다 이제 소진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약간 과다한 해석이다라는 것이.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가 조정의 단초가 됐던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AI에 대한 성장의 의구심, 돈은 계속 쓰는데 돈은 언제 버는 거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꽤 크게 흔들렸었잖아요. 네네. 물론 반등도 빨랐는데 AI와 반도체 기술주의 그 흐름들은 여전히 이것도 경기 침체처럼 버블을 논하기엔 아직 이릅니까? 약간 두 개를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침체로는 어찌 보면은 주가가 조정을 보이니까 비관적으로 해석한 논리나 이슈들이 덧붙여진 약간 이제 말 만들기식이 좀 덧붙여진 그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AI 버블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빨리 왔죠. 이제 그래프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미국을 갖다가 절대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표를 보시면 2030년도까지 미국의 실질 GDP가 1.8에서 4%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AI 접목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저 굉장히 감명 있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우리가 AI 칩에서의 가장 베스트라고 하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ICT, 컴퓨터 학적으로 적용은 많이 되지만 이거를 프레임을 해서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AI로 넘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AI로 완전히 적용이 되어야지만 결국엔 매출도 폭증을 하고 경제 성장에도 그렇죠.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단계에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 투자적으로만 너무 주가가 빨리 올라왔다는 거죠. 이거는 휴지기. 앞으로 최소한 3개월, 6개월은 더 쉬어야 된다. 쉬는 동안 실물 시장에서 산업에서 얼마나 잘 적용이 돼서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중간 시점에서 조정을 자연스럽게 보인 것 같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요. 근원적으로 AI는 많이 올라서 조정기라는 거죠, 지금 주가 조정기. 산업의 어떤 그 트렌드가 꺾인 건 여전히 아니고. 그렇죠. 근데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실물에 적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전략은 어쨌든 또 금리 인하는 지금 뭐 폭이나 이런 문제이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뭐 바이오라든지 뭐 성장주 쪽으로 투자 비중을 넓히는 게 좋은가요? 네. 여전히 저는 가장 좋은 산업이 지금 바이오 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바이오가 뭐 금리 인하 하니까 이제 바이오 그냥 잠깐 센티먼트 심리적으로 잠깐 좋았다 반짝하는 거겠지?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보면은 한두 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겹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게 겹치니까 조정의 폭도 컸고 예를 들면은 경기 침체론에 대한 이슈도 갑자기 부각이 됐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도 나왔고 동시에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꺼번에 하면서 주가 조정이 엄청나게 세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이오 산업이 반대예요.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약가이나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사실 그동안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는 빅파마들이 약을 굉장히 우수하게 많이 팔아가지고 실적도 좋고 매출이 좋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많은 기술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복제약 시장에서 이제 다른 기업들이 치고 오는데 이제 뺏기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더 싸고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기업들한테 기술 수출이나 수입 뭐 이런 어떤 이제 활발한 이제 행동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M&A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러브콜이 한국으로까지 전이가 되고 있어서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 10년 이상 된 플랫폼 기업들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바이오는 전에도 좋게 보셨고요. 다만 바이오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은 안 되네요. 한국 시간이 있으면 바이오 안에서 또 어떤 쪽이 주목받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또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